안녕하세요. 신사고 4-2 다양한 의사소통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양한 의사소통의 모습이라는 것은 즉 언어적 다양성과 소통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들어가기 전에 개념을 먼저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다양한 듣기와 말하기 방식의 다양성이 있을 텐데 우리는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행동들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반언어적인 행동들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 우리는 그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되면서 존중해야 될 거고 절대 거기에 대해서 비하라든지 아니 조롱이라든지 나쁜 마음을 나쁜 의도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본문을 읽어가면서 자세한 내용을 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듣기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참여한다. 듣기 말하기 방식은 듣고 말하는 내용, 표현이나 말투, 상호작용 방식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서문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그래서 가령 예시로 어떤 사람은 시사 문제에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다른 사람은 일상생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는 이 분야를 좋아하지만 누구는 저 분야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제가 혹은 말이 잘 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그만큼 관심사와 주제가 맥락이 잘 맞는다라는 뜻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정중한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격이 없는 표현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듣기를 더 좋아하는 반면 누군가는 말하기를 더 좋아할 수 있다. 이처럼 듣기 말하기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굉장히 다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 또 개인적 특성과 집단적 특성과 사회적 맥락적 특성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개인적 특성 여기다가 체크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 특성에 따라 말의 방식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냐? 예를 들어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 듣기나 말하기 중 어느 한쪽을 더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성장 과정이 어떠했냐에 따라 선호하는 말의 내용이나 말투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정말 개인적인 이유에 따라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개인적 특성 외에도 세대, 성별, 지역과 같은 집단적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의 다양하게 방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집단, 즉 신세대 혹은 장년층 혹은 노년층에 따라서 세대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겠고요. 혹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혹은 인종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성인층과 청소년층이 선호하는 화제나 사용하는 어휘, 표현 등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으며 남성, 여성이 사용하는 어휘나 말투, 표현, 억양 등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어휘나 억양 등의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가령 특정 지역의 방언이나 표준어가 아니라고요. 고쳐야 한다거나 말투가 낯설다, 우습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성호 간에 존중받아야 될 태도이며 특히 방언 같은 건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 유산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상대방의 차이를 인식하고 상대방의 듣고 말하는 방식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고 이것이 인간관계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상대를 존중해 줘야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남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싶다라면은 먼저 뭐예요? 여러분이 호의를 베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째, 언어적 민감성을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언어적 민감성이란 사실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개념 하나 잡아주시면서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말의 의도나 배경을 파악하는 성향, 즉 상황 언어적 맥락을 파악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듣기, 말하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말에 담겨 있는 생각과 느낌을 파악해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게 파악이 잘 안 된다라 그러면은 여러분 넌신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자신의 듣기 말의 특성을 인식하고 성찰해봐야 된다. 내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는 뇌를 거쳐서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목구멍을 통해서 필터 없이 빵빵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라면 상대에게 의도치 않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되려 자신에게 그 말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항상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 반성하며 신중하게 상대 입장을 고려해서 말하는 방법을 우리는 터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듣기 말하기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고 이를 성취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듣기 말하기 방식도 존중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자신의 듣기 말하기 특성을 인식하고 성찰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상대를 먼저 존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최우선이야.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상대를 존중할 수 있겠어요? 존중 못하죠. 즉 상대를 존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 역시도 존중받지 못할 것이며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과 직결된다 보입니다. 그래서 셋째,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듣기 말하기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른 담화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일반적으로 그냥 "야 라면 먹을래?" 하는 거랑 생존의 상황 극한에 있는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라면 먹을래?"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담화 말하기 방식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상황이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에 따라 적절한 말투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한 말의 목적이 정보 교환에 있는지 문제 해결에 있는지 사회적 관계 유지에 따라 말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자주 싸울 때 우리 남자와 여자의 말하기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하죠. 여자는 공감을 원하고 남자는 문제 해결을 원한다. 즉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말하기 방식부터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상황과 목적을 고려하여 말의 내용과 표현, 상호작용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이와 같이 언어 생활에서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식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갖춘다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쫙 봤습니다. 마지막 줄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짧은 단원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물론 시험에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실생활에서 또는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하기 방식, 특히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상황 맥락을 파악하는 태도를 꼭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